저는 작년 12월 달에 제 인생에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12월 첫 주에 할머니 한 분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100억을 기증하셨어요. 잠비아의 농업대학 세워달라고. 근데 이 할머니가 이 기증하게 된 게 제 생각에는 아주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틱해요. 이 할머니가 벌써 3년이 됐네요. 이제 3년 전에 강도 4명한테 납치를 당했대. 강도 4명한테 납치를 당해갖고 할머니 차에 이 할머니를 꽁꽁 묶어서 여행용 가방에 넣어서 차 트렁크에 넣은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지갑에서 카드를 다 뺏어갖고 은행마다 다니면서 돈을 빼기 시작한 거예요. 은행마다 다니면서 이틀을 할머니를 끌고 다닌 거예요. 차 트렁크에 넣어놓고. 이 할머니는 트렁크에 이틀이 있으면서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대. 나는 죽었다. 근데 이 강도들한테는 뭐가 가장 궁금하냐면 이틀을 끌고 다니니까 경찰들이 나를 지금 쫓고 있는지 아니면 집에서 신고를 했는지 그게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그 라디오를 틀었는데 이 할머니 차인데 AM도 고장나고 FM도 고장난 거예요. 유일하게 뭐만 고장나지 않았느냐면은 CD 플레이어만 고장이 안 난 거예요. 근데 그 CD를 딱 틀었는데 뭐가 들어있었냐면 내 강의 화가 나십니까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 딱 들었는데 내 강의를 딱 듣는 순간 이 강도들이 계속 듣더래요. 이틀을 반복해서 듣더래요. 내 강의는 나도 졸릴 때 내가 듣거든요. 운전하면서. 너무 신기한 게 내가 한 강의인데도 내가 듣는데 내가 막 웃겨. 여러분들처럼 내가 막 웃어요. 그러니까 그 강도들도 계속 웃더래요. 근데 이제 이틀이 지나고 나서 트렁크 속으로 들리더래요. 죽이자, 죽이지 말자. 계속 이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 할머니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죽이자, 죽이지 말자 이러는데. 그런데 막 언쟁을 끝내고 난 다음에 두목이 트렁크에 있는 할머니를 꺼내더니 할머니, 우리가 이 CD를 듣다 보니까 할머니 죽일 생각이 없어졌다. 할머니 풀어줄 테니까 신고만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할머니가 풀려난 거예요. 저는 내 강의를 어떤 분은 신부님 강의 너무 좋아갖고 녹음을 CD를 해갖고 1000개를 해갖고 1000개를 돌렸다는 분도 내가 만났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만 나는 내 CD에 대해서 지적 재산권 저는 요구하지 않아요. 10,000개를 복사해도 돌려도 돼. 선교용으로 얼마든지 쓰세요. 저는 그 할머니가 그 CD를 듣고 나한테 100억을 기증한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CD를 듣고 4명이 살인을 저지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훨씬 더 감사해요.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해안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 할머니가 풀려나서 1년 동안 바깥 출입을 못했대요. 1년 동안 너무너무 무서워서. 안 그렇겠어요? 세상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계속 할머니한테 그런 거, 당신은 신부님 때문에 사는 거라고. 이 할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87세에 올해 돌아가셨는데, 올해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 할아버지가 계속 할머니한테 그랬대요. 당신은 신부님 때문에 사는 거라고. 이 할머니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나 때문에 사는 거거든. 어느 성당에 강의를 들으러 왔는데 어떤 할머니가 쉬는 시간에 나한테 와서 인사를 어떻게 한 할머니가 있었느냐면은 이렇게 인사를 한 할머니가 있어요. 나는 그 할머니가 그때 그 할머니인지 몰랐어요. 그 할머니가. 근데 그날따라 내가 잠비아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잠비아 얘기를.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만약에 죽었다면 그때 그 많은 재산이 하늘로 다 없어졌을 텐데 저 신부님 때문에 살아났으니까 저 신부님이 원하는 일을 내가 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100억을 할아버지 빌딩 50억, 할머니 빌딩 50억 2개를 다 해서 정리를 해갖고 교구청에 봉헌을 하신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남들은 나한테 돈벼락 안 떨어지나 그러면 로또 한 번 맞는데 20억이랬는데 나는 5번이나 맞은 사람 로또를. 예. 물론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숙제가 생겼잖아요. 숙제가. 나는 느닷없이 그냥 할머니가 와갖고 잠비아에 농업대학 세우라. 난 농업대학 세워볼까 그랬지 세우려고는 안 그랬거든요. 예, 세우려고는 안 그랬어요. 하고 나중에 거기다 농업대학 세워볼까 이런 생각은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머니한테 내가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귀양 농업대학 세울 거라면 거기 가셔서 어디다가 세울지는 구경은 하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할머니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잠비아에 이번 1월 달에 비행기 27시간을 타고 82살 된 할머니 손을 붙잡고 이번에 잠비아에 다녀왔어요. 예. 네, 여러분들, 잠비아가 얼마나 큰 나라냐면 우리나라, 남한보다 7배 반이 커요. 7배 반이. 그리고 전체가 평지야. 전체가 평지고 전체가 숲이야, 숲. 그러니까 우리는 아프리카 그러면 막 사막, 그 다음에 막 먼지, 거기는 그런 거 하나 없어요. 그냥 숲만 정리해서 씨만 뿌리면 농장이 되는 데예요. 얼마나 비옥한지 몰라요. 얼마나 비옥한지. 누가 비가 안 오신대. 내가 할머니 모시고 간 보름 내내 비가 왔구만. 그러니까 안 가보고는 모르는 거, 사람이. 안 가보고는. 그러니까 가서 봐야 돼,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은 제자들이 저분이 진짜 맞아? 저분이 뭐 하느님의 어린 양이야?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와서 보시오. 유식한 말로 come and see 그러잖아요. 와서 보시오. 할머니 손을 붙잡고 내가 잠비아를 갔어요. 잠비아를 갔는데 시장을 이제 만나러 가잖아요. 무프리라라는 시를 이제 찾아가서 이 할머니가 10밀리언을 기증을 해서 내가 여기다 농업대학을 세우려고 그러니 땅을 좀 줘라. 시장님을 만나러 갔어요. 전날, 시장님 만나러 가기 전날 내가 그 프란치스코 전교 봉사의 수녀님 성당 있는 마당에서 하늘에 대고 기도했어요. 하느님, 내일 시장을 만나러 가는데 내가 땅을 얼마를 달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늘에서 두 말도 안 하고 하느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3,000헥타르 딱 그러더라고요. 네, 3,000헥타르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내가 시장이 땅이 얼마가 필요하냐고 그러길래 내가 영어로 얘기해서 I need 3,000 헥타르 딱 그랬어요. 근데 시장이 눈이 이만한 거예요. 그렇게 큰 땅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게 몇 평이냐면은 900만 평이야. 그러니까 여의도가 80만 평인데 여의도 11배만한 땅이에요. 나도 그렇게 큰 줄 몰랐죠. 3,000헥타르가 그렇게 큰 줄. 나도 진짜 몰랐어요. 근데 진짜 하늘에서 3,000헥타르 딱 그러길래 내가 부른 거지. 나도 3,000헥타르. 그렇게 큰 땅은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시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큰 땅이 필요하냐고. 그런데 미안하지만은 우리 무프리나시 전체가 450만 평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줄 땅이 없다는 거, 줄 땅이. 그리고 시장 재량으로 줄 수 있는 땅은 300만 평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00헥타르. 하느님은 나한테 900만 평 불렀는데 내가 300만 평만 받으면 이거 하느님 심부름을 잘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봤죠. 그러면 900만 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대통령을 만나야 돼. 대통령을 만나야지 대통령 사인이 나야지 그 땅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좋다. 내가 대통령을 만나겠다. 그래서 이번에 7월 22일 날, 1월 30일 날 갔다가 다시 7월 달에 잠비아를 또 갔어요. 7월 22일 날 대통령을 만났어요. 대통령을 만났는데 7월 22일은 참 특별한 날이에요. 내 생일날이에요. 생일날. 내 음력 생일날인데 7월 20일 날 만났는데 10시에 대통령을 만나기로 했는데 12시까지 대통령을 못 만났어요. 왜냐면 우리 대기시설에서 기다리는데 뭐 유럽의 뭐 프랑스인가 어디 대사가 왔다 가고 그 다음 미국의 무슨 에너지 위원장이라고 국회 사람이 들어왔다 가고 계속 엠바서더 대사들이 대통령 만나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 땅 얻으러 온 사람들인가 가만히 대기실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죠.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특별한 사람을 만난 거야. 추장을 처음 본 거야. 추장. 여러분들 추장 본 적 없죠? 추장을 처음 봤어요. 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러분들 추장님들은요, 옷 벗고 안 다녀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추장이 딱 들어오는데 추장이 먼저 안 들어와요. 경호원 2명이 딱 이런 양복 정장한 경호원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딱 들어오는데 한눈에 추장인 줄 알겠더라고요. 모자를 탁 쓰고 여자 추장이야. 그것도 여자 추장이 딱 들어오는데 왕이 들고 다니는 홀을 딱 들고 들어오는 거야. 내가 그 대사들이 다 왔다 한 번도 안 일어났어요. 근데 그 추장이 딱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저절로 일어나지더라고. 저절로. 왜냐하면요, 잠비아의 추장 정도면 어느 정도로 권력이 좋으냐면은 보통 추장 한 분이 가지고 있는 땅이 6억 평 정도 돼요. 부산시가 1억 4천만 평이에요. 부산시가. 그러니까 서울보다 더 큰 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추장 한 분이. 그러니까 잠비아에서 추장님한테 잘못 보이잖아요.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안 일어나? 저절로 일어나지는 거죠. 그러더니 나를 보더니 내가 로망칼라 했으니까 내 손을 나를 보더니 딱 웃으면서 땡큐. 수녀님들도 다 땡큐 하고 딱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것도 대통령 추장님 만나고 나오면서 우리 또 나올 때 또 일어나죠. 추장이 만나고 그냥 가더라고요. 2시간 동안 사실은 추장님 왔다 갔다 하고 뭐 대사관들 왔다 갔다 하는 거 구경만 한 거야. 12시가 됐을 때 경호실에서 영접실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접실에 들어가서 거기서 1시간을 기다려요. 1시간을. 3시간 만에 대통령이 나타난 거예요. 대통령께서 딱 들어오시는데 우리를 딱 보더니 정말로 내 귀에 영어로 그러더라고요. I owe you an apology 그러더라고요. 사과하겠다는 아주 정중한 말이에요. 그 말이 사과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내가 진짜로 유창한 영어로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유창한 영어로 Don't worry, I understand, because you are president of Zambia. 내가 그랬어요. 당신 잠비아 대통령이기 때문에 당신 바쁘기 때문에 내가 이해한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앉아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잠비아를 사랑한다. 왜 잠비아를 사랑하느냐 하면 잠비아는 부족 간에 분쟁이 없어요. 거기 전쟁이 없는 나라예요. 1,500만, 인구가 1,500만인데 서로 전쟁이 없어요. 그리고 전쟁만 없을 뿐더러 테러도 없어요. 그리고 이 나라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지 딱 내 나이야 51년 됐어요. 51년 됐는데 이 나라가 대통령 정권 이양이 계속 민주적으로 교체가 되는 거예요. 다 투표로. 참 특별한 아프리카의 평화로운 나라예요. 평화로운 나라예요. 그래서 나는 이 나라에는 투자를 하고 싶다. 그리고 또 할머니 한 분이 100억을 기증해서 여기다가 내가 농업대학을 세우고 싶다. 뿐만 아니라 농업대학뿐만 아니라 의대도 세우고 싶다. 의대도 세우고 싶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환경도시를 건설하고 싶다. 저는 거기다가 환경도시를 건설하고 싶어요. 참 아름다워. 별도 너무너무 멋있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초대하고 싶어요. 별이라는 게 이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땅이 좀 필요하다. 땅이 좀 많이 필요하다. 3,000 헥타르가 필요하다. 우리 대통령께서 들으시더니 수녀님들이 20년 동안 잠비아에 와서 봉사활동하고 있는 거 자기 알고 있대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을 한다고. 그리고 자기도 에너지에 관심이 너무 많다고 중국 애들이 와갖고 구리를 다 뺏어가는 거예요. 잠비아가 구리 매장량이 세계 4위야. 세계 4위에. 그러니까 지금 중국 애들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뺏어가면서 그 전기를 거기 구리 캘 때 전기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전기값도 안 내는 거예요. 중국 애들이. 너무너무 속상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말을 받아서 나는 중국 사람하고 다르다. 나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얘기도 했어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한 번도 침략한 적 없는 나라다. 다른 나라 거 뺏어온 적이 한 번도 없는 나라다. 그런데 나는 여기다가 정말로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환경도시, 프로펠러, 윈드 프로펠러, 풍력 에너지, 그 다음에 솔라 에너지, 이거 여기다가 설치하고 싶다. 바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나라가 해발 1,500m 있어요. 그리고 1,500m의 평지니까 바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 기가 막히게 평화로운 국가의 아름다운 환경도시를 건설하고 싶다. 그래서 난 3,000헥타르가 필요하다. 나는 이런 말은 전부 다 한국말로 하고, 근데 내 옆에 이제 통역 교수를 데려갔죠, 내가.
김기영 교수님이라고 아주 마침 영국에서 공부를 한 교수님이에요. 영어를 너무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다 통역을 해주고 대통령하고 얘기를 다 했어요. 대통령이 한 40분을 얘기를 했어요. 40분을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사실은 평화방송에서 제 잠비아 활동을 찍으러 갔어요.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은 대통령 만나는 거 찍는 게 하이라이트야. 그런데 내가 공식적인 외교적인 채널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방송국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걸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우리 교우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는데, 근데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딱 얼굴을 돌려보니까 평화방송이 찍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우리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그런지 갑자기 경호실에서 들어가서 찍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대통령을 보고 있느냐고 앞을 못 봤거든요. 40분 동안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집중. 잘 못 알아들어도 알아듣는 척하고 막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을 못 봤어요. 다 찍었다는 거예요. 다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평화방송에서 성탄 특집으로, 제목이 내가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그 잠비아 특집으로 방송을 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꼭 보세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다 얘기가 끝나고 미안했는지 사진 찍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일어났는데 대통령, 난 벌써 일어나는 거 끝났는데 대통령은 계속 일어나는 거야. 키가 보니까 2m야 2m. 대통령이 키가. 그래서 제가 진짜 이랬어요. 이렇게 고개를 들고 진짜 또 유창한 영어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Too tall. 내가 그랬어. Too tall.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키가 작으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내가 영어로 얘기했어요. I need lift 올리겠다. My 힐 뒤꿈치를 올리겠다. 내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박장대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대통령이 한 우리 간 직원들, 이제 우리 수녀님들 다 뭐 10분하고 사진, 우리 저기 평화방송 스태프들하고도 다 찍어주셨어요. 너무너무 즐거우셨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근데 이제 그 땅을 받으려면 2년을 기다려야 된대요. 왜냐하면 땅이 크기가 얼마냐, 분당 신도시 2배만 한 거니까. 우리도 신도시 하나 개발하려고 그러면 하루아침에 결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년은 기다려야 된다고.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강요회의를 통해서 나중에 땅을 드릴 수 있으면 회의로 결정되면 드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 마지막에 대통령을 정말로 많이 웃겼거든요. 나는 하느님한테 받은 특별한 은사 중에 하나가 누구도 웃길 수 있는 은사를 받았어요. 누구도 웃길 수 있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는 끝나고 사실은 대통령 만나고 눕고 이러고 저러는 바람에 새벽에 갔다가 밤 12시에 와갖고 생일 밥도 못 먹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강의는 LA, 아프리카에서 LA 성령대 강의가 있는데 그런저런 이유로 비행기를 놓쳤어요. 2,500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LA에서 지금 나를. 그러니까 전 세계 비행기를 뒤져보니까 원래는 싱가포르로 해서 LA로 이제 가는 비행기를 끊어놨는데 그걸 놓쳤으니 가긴 가야 될 거 아니야. 지금 2,500명이 날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 뒤져보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암스테르담, 유럽 맨 끝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거기서 또 완전 끝으로 LA로 가는 비행기가 있더라고. 엄청 비싼 비행기 표가. 그걸 끊어서 하루 종일 걸쳐서 암스테르담에 도착을 했어요. 암스테르담에 도착을 해갖고 핸드폰을 딱 열어보니까 수녀님이 메시지를 보냈어. 신부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기적인가 했더니 다음날, 하루가 지난 거니까 다음날 대통령께서 직접 국토부 장관한테 직접 전화했대. 직접 전화해갖고 어제 한국에서 오신 신부님 원하는 땅 3,000헥타르 장관이 책임지고 다 드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이 이제 성령대 이제 강의가 다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수녀님이 또 메시지를 보냈어. 신부님, 우리들 지금 국토부 장관 만나러 다시 서울로 루사카로 간다는 거예요. 거기 서울까지 가는데 10시간 걸리거든요. 루사카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점점 일이 빨리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나는 2년 기다려도 돼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110살까지 살 거니까 2년 못 기다려. 난 마음이 느긋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한 달 반 동안 캐나다, 미국, 엘래스카 강의 끝나고
한국으로 9월 1일 날 들어왔는데 7월 16일 날 나가서 한국으로 9월 1일 날 들어왔는데 내 책상에 선물이 어떤 선물이 왔느냐면 그 3,000헥타르 측량까지 다 끝나고 지적도가 딱 온 거예요. 지적도가 그 사이에 한 달 반 사이에 그 땅을 다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내가 원하는 땅을 다 준 거야. 거기에 유칼립투스, 소나무 이렇게 굵은 거 어마어마하게 산림청에서 심어놓은 거 다 준 거, 그 땅. 그리고 강이 2개가 흘러요, 그 안에. 근데 수량이 굉장히 많아요. 수량이 완전 건기인데도 요거 지금 한 칸 되는 개울 강이죠. 거기는 강이 한 칸 되는데 2m 정도 되는 물이 철철철철 흐르더라고. 그리고 그 강 끝에 습지가 있는데 그 끝에 악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악어까지 다 주신 거야. 악어까지 그 악어까지 다 주신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를 받고 너무 행복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수원교구 교구장인 이용훈 마티아 교구장님한테 주교님, 제가 이러이러한 일로 잠비아에 지금 농업대학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수원교구 해외 선교 사업으로 이 농업대학을 세우고 싶은데 여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구장 주교님이 그 말을 들으시더니 아이고 우리 황 신부님은 그거 하려고 그러면은 150살까지는 살아야 되겠다고 40년을 연장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래 사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 하루를 살더라도 사는 것처럼 살아야죠. 하루를 살더라도 사는 것처럼 살아야죠. 여러분들 80살서부터 90살까지 10년 동안 뒷방에서 이러고 살면은 그 10년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삶은요,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어야 돼요. 뒷방에 앉아갖고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것처럼 살아라. 귀양 살라고 그러면은 달걀 중에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요. 똑같은 달걀인데 어떤 달걀은 뿅아리를 까고 어떤 달걀은 뿅아리를 못 까요. 참 그거 구분하기 어렵대요.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똑같은 달걀인데 근데 사람도요 유정란이 있고요 무정란이 있어요. 똑같이 인생을 사는데 이 사람은 무정란이야.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어. 매일 죽는다는 소리 입에 그냥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유정란이 있어. 난 너무 행복해. 난 너무 감사해. 나 사는 게 너무 즐거워. 이 사람들은 유정란. 유정란하고 무정란 구분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저 사람이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구분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 사람이 웃느냐 웃지 않느냐에 따라서 유정란이냐 무정란이 구분돼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같은 모임에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 같이 밥도 먹고 여기 만나러도 가고 여기저기 구경도 다녀. 근데 다 웃는데 딱 한 사람만 남들이 웃어도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꼭 있어요. 그 사람은 무정란이에요. 이 사람은 밥 먹는 게 즐겁지도 않고 대화하는 게 즐겁지도 않은 거야. 그 사람이 웃긴 말해도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 그 사람 왜 안 웃는지 알아요? 상대방을 무시하려고 안 웃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왜 안 웃느냐면은 이 사람 머릿속은 이런 생각밖에 없어. 남편하고 이혼을 해봐라. 조이팔한테 1억을 투자했는데 그거 어떻게 찾아? 이러니까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새벽 4시까지 게임을 하고 낮 5시에 일어나. 이런 사람은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가 가득한 사람이냐면 근심 걱정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근심 걱정이 가득한 사람은 웃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근심한다고 단 하루라도 생명을 연장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말하잖아요.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오늘 일은 오늘로 족하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말고 그냥 웃고 사세요. 웃음은 기적의 시작입니다. 저는 차쿠아 룽가 대통령께서 마지막에 박수를 치고 웃는 모습을 보고 저분이 나 땅 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요 웃음은 기적의 시작이에요. 웃음은 기적의 시작. 또 여러분들
오늘 강의 들어서 사진 여러분들 안 나오는 분들 많죠? 아, 나 왜 사진이 안 나와? 들여다봐요. 웃나 인상 쓰고 있나? 사진 잘 나오는 비법은요, 웃는 거예요. 이빨 살짝, 이거 웃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아무리 못생긴 사람도 참 예쁘게 나와요. 웃음은 기적의 시작이에요. 그런 사람은 유정란으로 살 수 있어요. 유정란, 무정란 두 번째 구분법은 뭐냐면은 감동하느냐, 감동하지 않느냐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도 보면 뭐 맛있는 거 아우 맛있다, 정말 맛있다 막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있죠? 뭐 신난다, 뭐 공연을 봐도 너무 멋있다 이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랑 같이 다니면 다닐만 해요. 네. 저는 이번에 미국 강의 중에 유타라는 곳을 여행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 유타는 뭐냐면 여러분들 서부 영화 보면 막 쫙 빨간 돌산이 막 하늘 높이 서 있고 그런 거 있죠. 거기에 브라이어스 캐년, 그랜드 캐년, 델리킷 아치, 이런 캐년랜드 이런 데가 있는 지역이에요. 미국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예요. 거기를 일주일 동안 여행을 했는데 나 여행을 인도한 사람이 74살 먹은 마틸다라는 친구예요.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나는 87살까지는 친구예요. 87살까지는 친구예요. 근데 74살 먹은 마틸다라는 이 친구인데 4년 전에 내가 미국 강의 갔을 때 요세미티라는 공원을 나를 하루 1박 2일을 데리고 왔는데 내가 너무너무 행복해 하니까 이번에 강의 온다니까 준비를 한 거야. 나 보여주려고 3,000km가 되는 데를 3번을 답사를 한 거예요. 3,000km, 74살 먹은. 근데 이분은 부자가 아니야. 세탁소 하는 분이에요. 근데 정말 내 강의대로 사는 분이야. 돈만 생기면 여행을 가는 거예요. 나중에 안 가고 이분은 생각만 나면 지금 가는 분이야. 지금 얼마나 즐겁게 사는지 몰라. 정말로 모아놓은 거 이런 생각 없어. 그냥 쓰는 거야. 그냥 쓰다 죽자. 스주케 회장이야. 그냥 쓰다 죽자. 그냥 쓰다 죽자. 3,000km를 3번을 답사를 한 거예요. 8명이 같이 여행을 갔는데 이분은 이미 다 구경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볼 게 없는 분이에요. 딱 뷰포인트, 제일 경치 좋은 자리 가서 이분은 경치를 안 보고 나를 보더라고요. 과연 내가 감동할 것이냐, 감동하지 않을 것이냐. 근데 저는 5년 전에 내가 위암 걸리고 난 다음부터 저는 매일매일 감동이에요. 이번에도 단풍을 보는데 내가 하느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느님, 이 아름다운 단풍을 올해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는 오래간만에 별이 막 떴어요. 별을 보는데 너무 이 아름다운 별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감동이 삶의 기본인 사람이야. 네, 감동이. 네. 막 감동을 하면 막 너무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내가 그 뷰포인트에 딱 섰을 때 내 반응은 정말 이랬어요. 여기 죽인다. 여기 너무 멋있다. 좋아, 아주 좋아. 제가 맨 입만 열면은 오 마이 갓. 너무 일주일 동안 내가 계속 입에서 감동. 와, 너무 진짜 멋있었고. 이랬을 때 나하고 같이 간 7명은 자기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여행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와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가는데 감동하는 사람이랑 가느냐, 감동하지 않는 사람이랑 가느냐에 따라서 여행은 기분이 확 잡치기도 하고 너무 멋있기도 해. 꼭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있죠. 꼭 좋은데, 경치 좋은 데라고 생각하고 데리고 갔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뭐하러 여기까지 와? 있어요, 없어요? 꼭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 델리킷 아치에서 이렇게 말했다면 그분은 다리에 힘이 쭉 빠졌을 거예요. 에이, 여기 뭐 우리나라 설악산 울산바위만 못하네. 이러면은요, 상대방 무릎 꺾는 것보다도 더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감동을 할 줄 알아야지 이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유정란이야. 유정란. 여러분들, 아내가 아이고 아파, 아이고 허리 아파, 아이 힘들어 죽겠어. 그럼 남편이 아이고 또 아프다고 그러네. 이거 아픈 사람 한둘이야. 좀 제발 좀 끙끙 소리 좀 하지 마. 그럼 정말로 신경질이 나요.
아이고 아파, 아이고 어떻게 해줄까, 얼마나 애 낳느냐고 힘들어갖고 이렇게 아프고, 정말 내가 죽일 놈이지, 살림 안 하냐고 힘들고 얼마나 아플까. 이거는요 위로가 돼요. 아프다, 나도 옛날에 다 아파봤어. 뭐 이런 사람 완전히 고춧가루 뿌리는 사람이에요. 유정란 무정란은요 감동하느냐 감동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 또 유정란 무정란은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유정란 무정란은 결정적으로 구분 지어져요. 남편이 김치찌개 딱 먹고, 여보 이렇게 맛있는 김치찌개 먹을 수 있는 건 대한민국에서 나 하나밖에 없을 거야. 당신 어쩜 이렇게 김치찌개를 맛있게 끓여? 이거는 김치찌개가 아니야. 이건 예술 작품이야. 당신 혹시 여기다가 약 탔어? 이러면은요 아내는요 음식하는 게요 예술 작품을 만드는 기분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남편이 딱 김치찌개 먹고, 야 30년 동안 끓이는 김치찌개 이것밖에 못 끓이냐? 김 있어? 김 재놓은 거? 콩, 간장, 콩 갖고 와, 콩. 이러면은요, 아내는 그 김치찌개에다가 독 타고 싶어, 독. 제가 이번에 애리조나에 갔는데 꼭 애리조나에 한 할아버지가 나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부자냐면 애리조나에서 최고로 돈을 많이 버는 분이래요. 애리조나 밑대기 나오고도 절대 뒤지지 않는 부자래요. 집이 4,000평 있어요. 집이 4,000평. 수영장도 있고 뭐 하여튼 들어가 보니까 대골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꼭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그것도 안내하는 분들이 꼭 가자고 그러니까, 본당 신부님이 가자고 그러니까 본당 신부님이 해제하는 대로 해야죠. 갔는데 주인이 딱 나왔는데 앞치마를 딱 두르고 나온 거야, 할아버지가. 나는 어마어마하게 부자라 그래서 촥 럭셔리하게 하고 나올 줄 알았더니 앞치마를 딱 두르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부자라는데 이 앞치마가 어울리지 않는다 그랬더니 이분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안토니오라는 분인데 이분이 나한테 신부님 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자기는 평생 살면서 컵을 여기서 여기도 옮겨본 적이 없대요. 부인을 종부리 부르대요. 예, 자아 실현 좀 해드릴게요. 부인을 종부리 부렸대요. 근데 미국은 먼 거리를 다니기 때문에 CD를 많이 듣고 다녀요. 그래서 내 CD를 누가 고서 준 거예요. 근데 그 CD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느냐면은, 남자들 30년 동안 밥을 얻어 먹었으면 양심이 있으면 설거지는 좀 해라. 아니 30년 동안 밥 얻어 먹고 설거지도 안 하는 게 그게 사람이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형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는 20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한 번도 설거지할 생각을 안 했대요. 그 얘기를 듣고 집에 가서 설거지를 한 거야. 근데 아내가 밥 먹다가 갑자기 끝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설거지하러 가니까 아내가 그래도 당신 미쳤냐고, 왜 안 했던 짓을 하냐고. 근데 내가 그런 소리 들어도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강의 때 아내가 그러더래요. 2번 설거지하게 하지 말고 그냥 미사에설이나 가라고 그러더래요, 아내가. 근데 그 형제는 설거지를 하고 미사에설을 간 거야. 그랬는데 미사에설 하기 전에 아내가 메시지를 보냈어. 여보, 나는 당신이 한 설거지를 다시 하고 있어. 하지만 나는 20년 결혼 생활 하는 동안 오늘처럼 행복한 적은 없어. 당신이 내 일을 덜어주기 위해서 설거지를 한 그 자체로 난 너무너무 행복해. 그 메시지를 저한테 보냈어요, 형제님이. 신부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돈 많은 회장님이 컵을 여기서도 여기 옮기지 않았던 분이 굉장히 마음이 처음으로 충격을 받았대요. 아내인데 종처럼 부린 자기가 너무 미안하더래. 그래서 그날 설거지를 했대요. 아내가 남편이 미쳤는 줄 알았대. 근데 아내가 설거지를 끝냈는데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래요. 아내가 너무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청소기를 잡게 되더래요. 청소기를. 그래서 자기 부부는 3년 전부터 그 형제님이 저한테 참 인상적인 얘기를 했어요. 신부님, 내가 호텔도 가지고 있고 백화점도 갖고 있고 땅도 40만 평이나 있고 정말로 미국의 1%만 사는 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게 하나도 행복에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행복한 건 내 안에 웃음 속에서 내 행복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웃음 속에 내 행복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감사하기 시작하면 행복하게. 그런 사람들은 유정란으로 사는 거예요. 유정란으로. 그래서 저는 유정란으로 여러분들이 살길 바라요. 근데 진짜 유정란은 뭐냐?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나눌 줄 아는 사람. 제가 3년 전에 이제 잠비아 활동 가면서 혼자 가기 멋쩍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례준 이제 치과 의사한테, 야, 나하고 같이 이 잠비아 치과가 하나도 없대더라. 가서 봉사활동 하자. 며칠 가야 되냐? 그러니까 한 10일 가야 된다 그랬더니, 신부님, 우리 10일이면 좀 부담스럽다고, 차라리 한 2천만 원을 봉헌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길래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2천만 원도 봉헌하고 너도 가야 돼. 그래서 호주에 있는 우리 요한 바오로 치과 의사, 계속 나한테 봉사하고 싶다 그러는 의사랑 인천에 있는 세실리아 의사 셋이 갔어요. 거기는 의사가 없으니까요, 어떻게 오느냐면 하루 전날부터 트럭을 타고 오는 거예요. 20명씩. 썩으니 막 아프니 막 이걸 하루 종일 치료를 해주면서 밤에 말씀 나누기라는데, 그 의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부님, 저는 치과 의사 하면서 별로 기뻤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내가 의술 배운 걸 잘했다는 보람을 처음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면서 자기 능력에 대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작년에는 6명이 따라갔어요. 6명이. 근데 그 6명 중에 정말로 열심한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나는 사실은 열심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막 묵주기도 갑자기 50단 하자고 그러고 막 무릎 꿇고 십자가를 하지, 이런 사람들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하루에 100단씩 한대, 그 의사 선생님은. 그리고 막 치과에 가보니까 이건 병원인지 성당인지 구분이 안 돼. 성모님, 예수님, 온 치과에 다 있어.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에이즈 환자 이를 빼다가 그 피 묻은 그 핀셋으로 자기 손가락을 찔러버린 거야. 참, 저녁에 말씀 나누기 했는데 파김치가 돼 있고 약 먹고 이러니까 파김치가 돼 있잖아요.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냥 오지 말고 그냥 한 해 휴가 가고 건너뛰자. 그랬더니 세례도 안 받은 그 호성이라는, 선주 신자도 아니야, 김호성이라는 치과 의사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부님은 내년에 오지 마세요. 우리끼리 올 테니까. 이 좋은 거를 왜 막느냐 이거야. 비행기표도 다 자기네들이 내고 가는 건데, 다 자기네들 돈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요, 의미를 찾잖아요. 그럼 삶은요 찬란해지는 거예요. 의미를 찾으면은. 그래갖고 올해는 의사 선생님들이 8명이 갔어. 내년에 데려가 달라는 의사가 4명이야. 4명, 12명. 기적은요 억지로 만들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느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거기다가 이제 농장도 20만 평 이제 꾸며줬어요. 농장도 20만 평 꾸며주고 닭장도 해갖고 1000마리 팔던 거 이제 2000마리씩 다달이 판대요. 그런데 소를 못 키우겠는 거야. 소를. 저 소만 키우면 이제 거긴 다 이제 내 꿈이 다 이루어지는데. 근데 우리 평창 군수님이 대관령 한유협회 11년 동안 조합장 하다가 군수님이 된 거야. 그분하고 밥 먹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분을 모시고 가면 소 키우는 건 해결될 텐데 군수님을 하고 있으니 모시고 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갖고 내가 밥 먹을 때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음 선거에 좀 떨어져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작년 7월 달에 지방선거를 했는데 파라과이 내가 강의 중에 지방선거 결과 발표하는 날이야. 딱 열어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떨어졌어. 그래서 내가 축하한다고 메시지 보냈어요. 축하한다고. 그리고 이번 할머니 모시고 갈 때 같이 가자고. 모시고 딱 갔는데 내가 옥수수를 4만 평을 심어놨거든요. 그걸 보더니 이 군수님이 그러더라. 신부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사일리지 하면 된다는 거, 소사료로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달라고 그랬더니 3번을 가셨어. 잠비아를 싹 해갖고 소를 먹이는데 소들이 너무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1억이 드는데 300만 원으로 1억을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내가 꼭 소를 한 마리씩 잡거든요. 수님한테 소 한 마리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1000를 주고 내가 달라고 그러거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소를 내가 32마리를 사줬는데 신부님 황소가 한 마리, 암소가 32마리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마리도 못 내놓는다는 거예요. 왜 못 내놓느냐고 하니까 32마리 암소가 전부 다 애를 가졌다는 거예요. 애를. 그래서 못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소가 500마리까지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1000마리까지 키울 수 있는 1000마리까지. 근데 이 군수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해요. 신부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뭐가 감사하냐 그러니까 보통 우리 선거 떨어지면은 아들은 감옥에 가고 부인은 이혼하자고 자기 목맬 생각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졌을 때 축하한다고 메시지 보낸 건 신부님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막상 와서 보니 너무 좋다는 거. 너무너무 자기 인생의 의미가 생긴다는 거. 좀 너무너무 신난다는 거예요. 이번에 또 캐나다에 가니까 다니엘이라는 73살 먹은 할아버지가 회사가 3개나 있어. 설계 회사가. 당신도 참여하고 싶다고. 헬스장에 지금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는 도시 설계팀이 있어서 신부님 거기 세계 최고의 환경도시를 세워줄 수 있다는 거야. 이분이 누구냐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캐나다에 방문했을 때 제대를 설계하신 분이야.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몰라요. 또 한국에는 김원이라는 건축가가 있어요. 독립기념관 세우신 우리 이제 은퇴하셨는데 여기 해화동에 큰 빌딩 있죠. 거기 그분도 은퇴한 설계사님들이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 기적이 나눌 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나도 참여하고 싶은데 신부님 나는 안 될까요? 여러분들도 참여했어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뭔데요? 여러분들 할 줄 아는 게 왜 없어요? 내년에 60명 가면은 밥 해줘야 되잖아요. 밥. 근데 이번에 60부터 64살 되신 분 4분이 따라갔어요. 아줌마들이 애들 밥 해주려고 농장 꾸미는데 이분들이 나한테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신부님, 내가 60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찬란한 인생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찬란한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발 내 집, 내 자식 그런 이기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정말 유정란의 삶을 살고 싶으면 나누셔야 돼. 마지막 삶과 함께 결론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모나리자를 하루아침에 그렸겠어요? 수도 없이 찢었을 거예요. 수도 없이. 그리고 그 멋있는 작품을 남긴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생 살면서 실패하고 잘못하는 거 참 많으시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완성을 향해서 나가면은 여러분들 마지막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멋있는 인생의 유정란을 남기고 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암을 치료해서 건강한 사람과 죽는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암을 선고받고 똑같이 치료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살고 또 어떤 사람은 전이로 사망합니다. 겉으로는 똑같은 암인데 왜 운명이 갈릴까요? 또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암을 낫게 할 텐데 왜 죽는 사람은 늘어나기만 할까요? 저자는 이 같은 의문의 해답이 바로 유사암, 진짜 암 이론에 있다고 합니다. 그는 암 치료를 하지 않는 것, 중단하는 것은 절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더 오래 잘 살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다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서 암에 걸리지 않고 장수하는 30가지 습관 중 10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암 환자를 가족으로 둔 사람이나 병간호 중인 사람들,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환자나 치료를 중단한 환자뿐만 아니라 건강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책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곤도 마코토의 암 치료에 대한 솔직한 고백과 거침없는 충고,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암에 걸리지 않고 장수하는 습관 10가지. 첫째,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는다. 죽음을 앞두고 수술하면 낫는지 주치의에게 제대로 물어봤어야 했다. 항암제 치료를 거부할 걸 그랬다 하고 후회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런데 항암제 치료를 그만둔 것을 후회한 사람은 한 명도 본 적이 없다. 경험 많은 호스피스 의사 오노데라 도키오가 한 말이다.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며 함부로 목숨을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진료는 의사에게 맡겨야 한다든가 전문가니까 가장 좋은 치료법을 알 것이다 하고 느긋한 태도를 취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의대에서는 치료를 한다는 것만 가르친다.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한다는 것이 의사의 정의다. 치료하지 않는다, 되돌린다, 그만둔다는 것은 그들에게 곧 패배를 의미한다. 또 의료도 비즈니스라서 치료해야 이익이다. 의사는 상황을 지켜봅시다라는 말은 잘하지 않는다.
그 결과 무의미한 치료로 몸이 망가져 죽음에 이르는 환자가 얼마나 많은가. 둘째, 살을 빼지 않는다. 요즘에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 암은 식사로 낫는다는 식의 정보가 넘쳐나다 보니 암 환자 대부분이 현미 채식으로 바꿨다, 고기와 우유를 먹지 않는다, 단 것을 끊었다는 등 식단을 바꿔버린다. 이는 대부분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어렵거나 섭취 칼로리가 낮은 살이 빠지는 식사법이다. 살이 빠지면 암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진다. 암이 기승하지 않게 하고 체력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영양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한다. 암은 정상 세포를 밀어내며 퍼지기 때문에 세포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체력, 저항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암이라고 진단을 받으면 조금 살을 찌워서 체력을 키우자. 현미, 채식 등의 살이 빠지는 식사요법은 수명을 단축시킨다. 우유, 고기, 기름, 설탕 등을 먹으면 암이 악화된다는 것은 근거 없는 헛소문이다. 가장 신경 써서 섭취해야 할 것은 세포를 만들고 복원하는 단백질이다. 그 중에서도 몸에 흡수되기 쉬운 동물성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자. 체력을 만드는 지방도 중요하다. 식욕이 없을 때는 조금씩 몇 번에 나눠서 먹어보자. 셋째, 담배는 끊고 술을 적당히. 나는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자유롭게 그 무엇에도 고통받지 않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려면 죽기 전까지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의사를 가까이 하지 않고 약도 먹지 않고 병에 휘둘리지 말고 살자는 것이다. 나는 환자에게도 그걸 먹으면 안 된다거나 이걸 해선 안 된다는 말은 거의 하지 않는다. 다만 담배만큼은 절대 권할 수 없다. 발암 위험, 고통 끝에 사망할 위험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최신 담배 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담배의 주류연과 부류연에 포함된 화학물질 가운데 인체에 유해한 것이 250가지 이상이다. 그 가운데 발암성이 의심되는 것은 50가지 넘어서 담배 연기 및 간접흡연, 전자담배 모두 그 자체로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일본 국립암연구센터 조사에 따르면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는 폐암으로 사망할 위험이 남성의 경우 4배 이상, 여성은 3배 전후로 높다. 들이마신 연기가 지나는 길, 폐와 목에 암이 생기기 쉬운 것은 물론이고 폐로 흡입된 발암물질은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진다. 주위 사람이 담배 연기를 흡입하는 간접흡연의 피해도 심각하다. 본인은 담배를 피우지 않더라도 간접흡연에 노출되면 폐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넷째, 살을 빼지 않는다. 요즘에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 암은 식사로 낫는다는 식의 정보가 넘쳐나다 보니 암 환자 대부분이 현미, 채식 위주로 식단을 바꿔버린다. 이는 대부분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어렵거나 섭취 칼로리가 낮은 살이 빠지는 식사법이다. 살이 빠지면 암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진다. 지나치게 살을 빼서는 안 되고 고루 영양을 갖춘 식사를 해야 한다. 이는 암뿐만 아니라 만병을 멀리해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법이기도 하다. 현미, 채식 등의 살이 빠지는 식사요법은 수명을 단축시킨다. 가장 신경 써서 섭취해야 할 것은 세포를 만들고 복원하는 단백질이다. 그 중에서도 몸에 흡수되기 쉬운 달걀, 우유, 치즈 등 동물성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자. 체력을 만드는 지방도 중요하다. 식욕이 없을 때는 조금씩 몇 번에 나눠서 먹어보자. 그 중에서도 특히 추천하는 것이 저렴하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완전 식품 달걀이다. 달걀은 비타민C 이외의 영양소를 완벽하게 갖추었고 소화도 잘 된다. 매일 달걀과 쿠키를 먹어서 117세까지 살았다. 이탈리아의 에마 모라노 할머니가 생전에 밝힌 장수 비결이다. 할머니는 젊을 때 빈혈로 몸이 약했는데 의사가 달걀 섭취를 권했다고 한다. 인간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몸에 충분한 살과 지방이 필요하다. 살집이 있으면 큰 병에 걸리거나 식욕이 없는 날이 이어져도 자신이 저축한 영양분을 이용해 병과 싸우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 동물성 단백질을 잘 섭취해서 살도 저축해두자. 다섯째, 7시간 숙면을 취한다.
수면 부족은 몸의 리듬을 무너뜨려 암을 부른다. 6시간 이하의 수면은 유방암을 일으킬 위험이 크다.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 사회인 만큼 불면으로 고민하는 사람도 많다. 수면과 암의 관계에서는 수면 시간이 짧은 사람일수록 유방암에 걸리기 쉽다는 연구 결과를 비롯해 몇 가지 보고되었다. 과거 1년간의 평균 수면 시간에 대해 6시간 이하, 7시간, 8시간, 9시간 이상으로 나눠서 조사한 결과를 비교하면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인 사람들이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확실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이 전립선암을 막는다. 멜라토닌 분비는 아침 햇빛을 쐬어서 체내 시계가 재설정되면 잠시 멈추었다가 14시간에서 16시간 정도 지나면 다시 시작되곤 한다.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도 분비된다. 낮 동안의 활동으로 세포가 손상된 몸을 회복시켜주는 호르몬이다. 수면 부족이 이어지면 피로가 쌓여 감기에 쉽게 걸리거나 피부 트러블과 탈모가 심해진다.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은 탓에 회복이 늦어 건강을 해치고 노화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또 신진대사 능력도 떨어져 밤샘을 하면 곧바로 얼굴이 붓는다. 교감신경의 긴장이 지속되어서 혈압도 올라간다. 하나같이 수명을 줄이는 일뿐이다.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인 사람은 7에서 8시간인 사람에 비해 사망률이 2.4배 높아진다. 수면 시간은 7시간이 적절하고 과다수면도 일찍 사망한다. 오랜 시간 잠을 자는 것도 문제로 수면 시간이 7시간인 사람과 비교하면 9시간인 사람의 사망률은 남성이 17%, 여성이 23%나 높았다. 잠드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먼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한 후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자. 체온이 올라간 상태에서 내려가거나 적당한 피로감이 있을 때 뇌도 긴장을 풀고 편안히 잠들 수 있다. 수면 유도제나 술에 의존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잘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자. 6째, 염분 섭취를 줄이지 않는다. 소금과 암, 소금과 고혈압은 관계없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맛자체보다는 염분을 줄이고 싱겁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라면이나 가락국수의 국물을 후루룩 마시는 것도, 생선구이에 간장을 뿌리는 것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렇듯 염분에 대항해 무미건조한 식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다. 혀에 닿는 순간 맛있다고 느껴지는 적당히 짠맛이 몸에 가장 좋은데도 말이다. 사실은 염분이 부족한 사람이 더 일찍 죽는다. 일본이 세계 제1의 장수국이 된 것은 소금을 잘 섭취한 것도 한 원인이 아닐까 하는 설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별 소금 소비량과 암 사망률 자료가 시선을 끈다. 나가노현은 1995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낮은 암 사망률을 자랑하는 장수현으로 남성의 평균 수명은 1990년부터 줄곧 전국 최고다. 그런데 나가노현의 소금 소비량은 전국 4위, 된장 1위, 간장 8위로 월등하게 짠 음식을 좋아하는 지역이다. 일일 소금 섭취량 6.7g 미만은 사망률이 증가한다. 미국 고혈압학회에서 상을 받은 의학박사 아오키 규조는 소금 결핍은 생명을 빼앗는다. 일본인 고혈압 환자 중 98%는 소금과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물과 소금 중 어느 한쪽이 부족해도 탈수, 현기증, 정신장애, 신부전, 혼수 등이 일어나고 최악의 경우 죽음에 이른다. 특히 날씨가 더워 땀을 많이 흘리는 계절에는 나트륨을 빼앗기기 쉽고, 염분 부족은 열중증과 관계하는 탓에 물뿐 아니라 소금도 보충해야 한다. 물과 소금은 몸에 필요한 양을 제외하고는 바로 소변으로 배출되는 까닭의 과다 섭취에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덴마크의 어떤 연구자는 몇몇 의료단체가 하루 소금 섭취량을 6g 미만으로 줄이자고 권고하고 있다.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소금 섭취량이 6.7g 미만일 때 사망률이 증가했다고 경고했다. 공포감을 조장하는 비즈니스에는 늘 주의하자. 7째,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는다. 몸은 소우주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몸은 천체와 조화하면서 존재한다. 건강을 챙기는 일의 기본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의 신체 리듬을 만드는 것이다. 아침 식사를 기점으로 하면 되는데,
일어나서 아침 햇빛을 쐬고 식사를 한다. 이러한 움직임만으로도 체내 시계가 재설정되어 몸이 깨어나고 활동 준비가 갖춰진다. 세계 장수국의 아침 식단을 살펴보면 프랑스는 카레오레와 크루아상, 이탈리아는 달콤한 빵이나 쿠키와 에스프레소, 홍콩은 죽과 완탕면 등인데 기본적으로 당질을 넉넉하게 섭취한다. 곧바로 활동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는 그 이유이리라. 일본인의 아침 식단은 일본식과 서구식의 절충이다. 밥에 나토를 먹든 토스트와 커피를 먹든 좋아하는 방식대로 먹으면 된다. 다만 음식을 꼭꼭 씹어서 삼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새날이 밝았다는 사실이 뇌와 내장과 근육에 전해져서 스위치가 켜진다. 변비에 걸리기 쉬운 사람, 위장이 약한 사람은 의식적으로 장을 흔들어 움직이는 것도 좋다. 우리 체내는 입에서 위, 장으로 이어지는 터널 구조로 되어 있다. 장에서는 입으로 섭취에 의해서 일부 분해된 음식이 내려와 다시 분해, 흡수된다. 장이 건강해서 염증 등의 문제가 없으면 영양이 제대로 흡수되고 병원체도 접근하지 못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 8째, 햇빛을 적당히 쬐다. 햇빛은 넘쳐도 부족해도 암을 일으킬 위험이 높아진다. 햇빛을 많이 쐬면 피부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설은 잘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 이루어진 조사에서는 일조량이 적은 북부 지역에서는 대장암 등의 사망률이 높다는 것이 밝혀져서 비타민 D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과 노르웨이의 합동 연구팀도 햇빛에 대한 노출이 많은 지역에서는 전립선암, 유방암, 대장암 환자의 생존율이 높다. 비타민 D가 암 예방에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발표했다. 비타민 D는 부족하면 뼈의 질병을 초래하는 비타민으로 칼슘의 흡수를 도와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하고 당뇨병 등의 생활습관병 예방에도 관계할 가능성이 보고되었다. 햇빛을 쐬면 피부에서 비타민 D가 합성된다. 생선, 달걀, 버섯 등의 식품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지만 햇빛을 적당히 쐬기만 해도 충분한 양이 만들어진다. 전문가의 이야기를 종합하자면 적당한 햇빛의 양은 다음과 같다. 맑은 날에 반소매를 입었다면 그 상태 그대로, 긴 소매를 입었다면 피부가 드러나도록 소매를 살짝 걷어올려서 10에서 20분 정도 햇빛을 쐬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양의 비타민 D를 만들어낼 수 있다. 여성은 골다공증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하루 15분은 햇빛을 쐬는 것이 좋다. 비타민 D를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식품에는 연어, 고등어, 꽁치 등이 있다. 9째, 근력을 키운다. 걸을 수 없게 된다면 인간으로서 끝이다. 쌍둥이 자매 킨씨와 긴씨 중 언니인 킨 할머니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다. 킨 할머니가 90대에 접어들어 거의 걸을 수 없게 되자 우울 증상이 지속되었고 응답이 느린 치매 증상도 나타났다. 킨 할머니는 이때부터 매일 같이 근력 운동을 해서 건강을 회복했다. 100세의 나이에 국민적 아이돌이 되었을 때는 재치 있는 농담을 건넬 만큼 건강 그 자체였다. 폐용증후군이나 운동부족증이라는 것이 있다. 가만히 있으면 몸도 뇌도 순식간에 쇠약해져 거동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움직이려는 노력을 하면 몸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반응해준다. 일본 스포츠청에 따르면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노인층이 증가해서 놀라울 만큼 체력이 향상되었고 70대에도 체력 테스트 성적이 매해 상승하고 있다. 몸의 여러 기관을 움직이는 것은 근육이고 심장도 근육 덩어리이기 때문에 체력은 곧 근력이다. 근육을 단력하고 늘릴수록 체력이 붙어서 질병 예방을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 10번째, 자연사를 목표로 한다.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한 마지막, 자연사가 크게 늘고 있다. 이전에는 집에서든 노인 홈에서든 마지막은 병원에서 맞기를 바라는 고령자와 가족이 다수파였다. 그런데 최근 10년 사이 설문조사에서도 연명 치료를 바라지 않는다는 사람이 90% 전후인 경우가 많다. 노쇠사는 곧 자연사이며 가장 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경향은 바람직하다.
일상생활은 가능한 한자기 힘으로 하고 몸을 자주 움직이자. 몸과 마음, 뇌를 건강하게 오래 유지하려면 의사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에 더해서 하체, 입, 뇌를 자주 움직이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가장 좋다. 채소 키우기, 뜨개질, 지역 봉사활동 등 무엇이든 좋다. 평생 지속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몸과 마음 그리고 뇌가 균형 있게 나이 들어갈 것이다. 연명치료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삼킬 수 없게 되면서부터 차츰 의식이 희미해지고 대개 1에서 2주일 안에 사망에 이른다. 기아 상태에서는 뇌내에 모르핀 상태의 물질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탈수에 의해 혈액이 졸아들어 의식이 희미해진다. 호흡이 나빠져서 산소 부족 상태가 되면 탄산가스가 쌓이는데 이건 역시 마약 작용이 있다. 즉 죽음은 기분 좋게 깜빡 조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 세상에서 자세상으로의 이행이다. 사람은 모두 죽음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연약한 존재다. 자신에게, 가족에게 인생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일 때 행복할지 건강할 때부터 미리 생각해두자.